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정쟁 자제 결의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파행? 이게 뭔 일? 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안미영 검사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자신이 이제 춘천지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외압이 있었다. 근데 그 외압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다라는 폭로를 했어요.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법사위 소속이시죠? 예, 법사위 위원장에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역 검사가 수사 중에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에서 좀 물러나 계셔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진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장직을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임시 물러나고 대행 체제로 잠깐 있다가 뭐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여당이 네네. 민생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그것도 제일 중요한 법사위를 하면서 퇴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 야당 때를 못 벗었나 이런 생각을 한 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도 상대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가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러셨나.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네. 예전부터 사실은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작년부터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에는 네. 공감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법사위를 파행시킬 필요 없다. 뭐 김진태 의원이든 누가 되든 위원장 자리를 대신 해라. 그러고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자. 근데 지금 그렇게 폭로의 한가운데 있는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꼭 위원장이 있어야만 법사위를 돌리고 법안을 협조해 주겠다는 전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로까지 막 나갈 줄 몰랐죠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 있는 제가 또 한 말씀 거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검찰은 또 몇 년 계셨어요 검찰에? 저는 한 20년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열어 이것을 이제 죽었겠어.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위원장의 자리의 측면이 아니라 다른 반대의 견해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자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보이콧했다는 거, 법사위 자체를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냐? 원인 제공을 하셨죠. 이 법사위 민주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은 소위 자유한국당 그다음 나온 수선들이 정의돼서 이렇게 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핑계를 찾고 있는데 구실을 준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또 하나는 이제 해당 문제가 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잖아요. 사퇴 안 할 거 알잖아요. 네. 사퇴를 안 할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던지면서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까 말한 대로 잠시 물러나다든지 이건 명확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문에도 물러나 있어라. 물러나 있어라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권동리 위원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미영 검사가 그렇게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위를 보이콧한 그 전날이죠. 춘천지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번에도 민주당 편을 들어줄까 하고 봤더니 춘천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춘천지검처럼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는 법무부라든지 대검하고 상의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안미영 검사의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권성동 위원장의 말이나 안미영 검사의 말이나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더 맞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명확치가 않다. 법사위원장직을 정말 사퇴까지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자체를 보이콧해서 자유한국당도 상임위 전체를 일정을 방합시키는 즉 국회 파행 형태로 가는 이런 국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책임이 없지 않다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건이 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전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춘천지검의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으니 뭐 그것을 통해서 이게 그냥 논쟁거리만 있는 사건, 뭔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춘천지검도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데예요.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맞습니다. 국감 때도 저희가 엄청나게 춘천지검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지검의 해명도 사실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바로 특별검사를 해야 되는 거 법사위원장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도 그다음 계속 법사위원장이 있으면 특별검사 관련된 특검법이나 이렇게 처리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민주당에 그렇기 물어보고 때문에 싶은 건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로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있는 한 법사위를 계속 보이콧해서 파행시킬 건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위원장이 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좀 물러나 있어라는 취지고 그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개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위원장은 뒤로 물러나 있어라는 요구도 계속 할 거고요.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개의 요구를 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보이콧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권성동 위원장이 막 완전히 사퇴하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고 했는데 언론에 나온 거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러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될까요?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 국민분들 입장에서건 저희 국회라는 곳의 본연의 임무에 비춰봐서건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특히 2013년에요. 권성동 의원은 그 국정원 대선기 국정조사 때 진선미 의원님이나 김현 의원 같은 분이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맞아요.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 거는 네. 맞는데 받아들이겠냐는 그게 거예요. 한국당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한국당 아니. 편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디스하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위기. 예. 대화가 잘 안 되는 아니 지금 상황. 그 옳고 그름 특히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감 온 사회 지금 검찰 내부의 그 개혁과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국민 스트레스 3인방으로 떠올랐잖아요. 그 권성동 의원이. 예? 국민 스트레스 홍, 김, 예, 의회 다음으로 지금 김은 누구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님하고 그 스트레스 막말 막 그런데다가 이제 권성동 이제 이번 건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 태클을 걸고 했던 그 양반이 당사자이고요. 탄핵도 주도를 했는데.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 법조계에 계시니까 100번 양보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예를 들면 권성동 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법사위원장 뭐예요? 아니 저 법무부 예산 인력관리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냐. 그리고 현안 문제를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노회찬 대표도 오늘 아마 지금 특검 요구했고요. 네. 특검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서 월요일 날 예, 그것을 내일 준비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질문이요. 저기 우리 이용주 검사님에게 권성동 위원장이 당당하면 자, 이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야 되는 건데 그 검찰 출신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자유롭게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제대로 수사해라. 나 수사 받겠다. 뭐 할 수 있죠.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퇴 안 받아들이는데 특임검사 조사해라.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특임검사에 대해서 내 영향이 없으니까 나 받겠다. 나 당당하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막 그런 여론이 조성된다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수를 둔 것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아무 대안이 정상적으로 없다. 이야기해서 그분이 들으실 건가? 그것도 사실 답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박주영 의원님 말처럼 민주당에서도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정치 공세인 거죠. 예. 보이콧은 어차피 권성동 위원장이 상임.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대? 하나만 딱 찍어줘봐요. 그거 맞다를 갖다 하지 말고. 아까 말대로 정쟁 자제 결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킨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 큰 힘이 있다. 여당으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일단 했다는 여당이 거죠. 했고요. 했고. 한국당 아니 원인 제공은 권성동 의원이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어쨌든 아니 그 정도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줘야 돼요.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민주당 너희들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얘기하면 억울해. 그 오히려 권성동 의원 편을 들어주시는 게 된다니까. 내가 봐도 억울해 보여요. 권성동 엄청 억울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요 억울해요. 자, 박주인 의원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전화 안 받았어요. 권성동 위원장의 광화문랜드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작년 가을 국감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가을에 작년 국감 때는 그만두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국감 그때는 때부터. 단순히 강원랜드에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었다는 의혹인데 지금은 더 나가서 관련된 수사를 외압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온 거예요. 검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 특임 검사 받아들이라. 자, 검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 480명 가까운 이 취업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수사한 춘천지검이 지금 입장 발표를 보면 뭐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데 춘천지검이 제대로 수사한 거로 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춘천지검의 입장 발표가 이해할 만한 게 아니라 권성대 의원 입장에서는 춘천지검도 그렇게 나오는데 내 의원 왜 지금 사퇴를 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 춘천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거기서? 그렇지. 저희가 보기로는 수사를 좀 더 해야 된다. 좀 더 성역 없이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수사를 안 하면은 10년 후에 밝혀질지도 몰라요. 10년 후에 밝혀질 것을 지금 할 때 제대로 철저히 하자. 지휘고가 가리지 말고 현역 의원, 전직 의원, 전직 장관 가리지 말고 하자. 20대 취준생들의 눈물이요. 강을 잃어요. 나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안미영 검사를 지금 고발을 해놨잖아요. 명예훼손 고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비밀 누설했다. 비밀이 있긴 있었네. 이거 뭔 말이냐 이 말이오. 자인한 거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들어서 고발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강원랜드가 아주 예리하신데 오늘따라 강원랜드가요. 참 이 기재부에서 정한 인원보다 244명을 더 많은 518명 중에 493명을 부정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금융권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더 막 창피해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는요 이보다 수가 훨씬 많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해요. 제가 할 말을 파다해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다 또 현역 의원 5명 전현직까지 포함하면 7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것이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수사해야지. 이걸 수사를 하지 않고 해야죠. 이걸 단순히 뭐 검찰 내부의 법률 간의 문제 이런 문제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정치의 문제고 민생의 가장 핵심이고 청년의 문제고 이거 우리의 사회적 문제. 적폐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제예요. 출마하세요 이번에. 마치 이제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검찰에서도 춘천지검이 아니라 별도로 특별 수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임 검사 격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단장으로 내정된 임명된 양분함 고검장이 보통 강단인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잘 안 봐줍니다. 어디 고검장이에요? 광주지검장. 광주지검장인데요. 양분함. 그분이 뭐 청탁 같은 거 안 통하는 기본이고요. 원래 윗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 있는 그대로 진실을 파낼 겁니다. 그 국회 정치계의 윤수와 같은 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칭찬이에요. 법률 전문가라면 거기 같이 그 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어떻게 끼워줄 수 없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왜 칭찬했더니 그 묵직한 칭찬도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분함 검사장이 이제 생김새가 저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저랑 양분함 검사장 헷갈리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그러면 권성동 의원 불러다가 계속해서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17번 하면은 이 앞전에 조윤선 장관 같이 불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물어봤죠? 그 한번 물어본 거 하면 추억의 그 질문. 취업비리 정말 관련 없습니까? 취업비리 추천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하지 않을까요? 17번 가지고는 안 되고 권성동 의원은 한 20번은 해야 될 180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웃고 떠드는 동안 시간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재편되는 5당 체제. 4당 체제 아니고 5당인가요? 5당이죠. 정의당 5당. 민평당 이제 신생 정당이 지금 기존에 제일 오래된 정당을 지금 두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름이 바뀌어갖고. 진수 의원님. 네. 3명 비례대표 출당시켜 주세요 그냥. 제가 당 대표면 해주실 거죠?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직은 이제 국민의당
그쪽에 우리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아니 철수시켜달라는데 안 애매해. 철수시키겠다고. 아니 저희들은 유승민 그래요. 대표도 오케이 하셨잖아요. 원래 우리 바른정당은 의석수에 그렇게 목매는 정당이 아니에요. 의석수에 정말 바른 정당이에요, 바른 정당. 네. 목맸다면 교섭단체 깨졌을 때 보따리 싸고 문 닫았죠. 바른정당 한자로 하면 정의당이에요. 또 이야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직 이제 이 국민의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합당이 완전히 되면 그때 출당시킬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되거나 뭐 이러면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뭐라 얘기하기는. 하여튼 13일 넘어서는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민평당으로 가실 분들이 가야죠. 그건 뭐 잡아둬서 어차피 그쪽 표도 안 찍을 건데. 그래서 한번 보죠 뭐 그거는 좀. 네. 그러니까 13일 지나서는 제가 해주시겠다. 그런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죄송합니다. 내주시는 걸로. 아니 그분들 전직 민평당의 전직 전문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바른정당 창당하고 나서 그 김현아 의원 보면서 굉장히 이건 아닌데 싶은 예.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이용주 의원님 민평당 공식 의석수 몇 석이에요? 지금 현재 14석, 14석입니다. 그렇지만 16, 17 하더니 왜 또 빠졌어요? 아니 이제 비례대표 셋. 네. 네, 그럼 17석. 곧 다시 한나 올 사람 18. 한나 올 사람. 한 명 올 사람. 그리고 한 명 더 계세요. 꼭 그렇죠. 있다고 그러더만 오지도 않더만. 13일 날 되면은 민정당 오십니다. 정의당에서 네. 정의당에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13일 날 되면은 13일 날 합당되는 날 오시기로 됐고요. 또 한 분은 또 그분은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얘기하시는 예, 거 그리고 같아요. 또 한 분은 비례대표 중에 근데 손이 잘 얘기했지 말라고. 저희랑 같이 하시겠다고 네. 말씀하신 분이 또 한 분 있고. 박모 예. 의원. 그럼 총 5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19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또 한 분 또 지역구로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송기석, 누구죠? 두 분은 박준영 의원. 박준영 의원. 예. 두 분 다 민평당 소속이죠? 아닙니다. 한 분은 저희 민평당이고요. 예. 한 분은 소위 국민의당 중간. 소속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막 한석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뭐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주 의원님 같은 초선 의원 빼놓고는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거기 가신 민평당에 가신 의원님들은 원래 민주당에 계시면서 약간 공천이 힘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셨다가 다시 민평당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같이 합하셔도 뭐 이념이나 정책이나 뭐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 많이 있고 이제 민주당이나 네.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 양당 소속 의원들은 네. 현재로서는 민주당대로 평화당대로 당분간 가겠다는 게 확고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정계가 어떻게 재편되거나 그런 여건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럴 분위기 전혀 아니다. 아니에요. 라는 게 근데 박지원 양칭은 민평당입니까? 평화당입니까? 아직까지 그 논란이 정리가 안 됐고요. 조만간 민평당을 할지 평화당을 할지 좀 정해야 되는데요. 민평당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긴 한데 평화당에 또 좀 많이 또 부르기도 편하다 이런 말도 있고 느낌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민평당인지 평화당인지 아직 안 됐다. 아니 민평당은 왜냐면 옛날에 평민당 이거랑 약간 헷갈리는. 아니 그래서 그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노림. 근데 박지원 있죠. 대표, 박지원 의원은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의석수 계산할 때 148석, 149석 그러면서 이제 여당으로 그냥 이렇게 근데 실제 이야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뭐 굳이 의석수를 가지고 타산을 해보면요. 여섯 석 아니에요? 다른 문당이요? 아니, 거기도 바른미래당. 캐스팅 보트를 질 수도 없고. 민주평화당. 네, 하여튼 민평당. 민주평화당. 그래, 백성이 평안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민평당도 캐스팅 보트를 솔직히 못 지어요. 지금 정의당만 질 수 있어요. 정의당이 도와줘가지고. 정의당이 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캐스팅 보트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당이 됐구만요. 그런데 인정합니다. 다른 미래당은 몇 명이에요? 몇 석이에요? 지금 현재 모르죠. 30 계산이 안 될걸요. 비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30석. 아니 한 너댓 석 아니 이제 그중에 세당 내석 빼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또 빼야, 네. 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저희는 보니까 의석수 현재 몇 석이 현재 그냥 다 해갖고
현재. 아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석수 상관없어 뭐하러 그저 통합하고 27석 정도 진수희 저 의원이 같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때 그랬잖아요. 찬바람이 불고 어려워도 우리는 갈 길 가겠다. 그럼 되지 우석수 아니 제가 봐도 이 전남 도지사 출마하는 것 같아 말수가 올라. 아니요. 아니 제가 의석수에 목 안 맨다는 거는 네. 의석수라는 건 어차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고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가고 다음 선거에서 또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잘한다 싶으면 그러자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당에 있다가 이제 합당한 쪽으로 가신 우리 박지선 의원님, 또 주성영 의원님, 김동준 의원, 권은희 의원님 다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소신 따라 갔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김관영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나 특히 박지선 의원 그분들이 다 잘해 주셨겠지만 그 밑에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들이 다 그만을 뒀어요. 근데 다른 의원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않을 수도 있으나 한밥 썩소에 한솥밥 먹던 그것도 보좌관이 그만두면 실업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김관여, 박주선 의원까지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들이 그만뒀다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반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쪽에 있다가 지금 바른당 쪽으로 가니까 그 보좌진들이 전체 다 그만뒀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르게 상당수가 다 그만뒀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틀림이 정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관들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한 거죠.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 5당 체제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 정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단치는. 아니 지금 국회 5당 체제가 될지 6당 체제가 될지 3당 체제가 될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하도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고 이 이름 저 이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진짜 난리 날 거고 그리고 우리 이용주 의원님 같은 분 빼고는 참 그 민평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 저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한테 가슴이 뜨끔했네요.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정 의원님, 장혜정님, 윤소아 의원님 말투 너무 재밌어요. 그 21대 목포는 윤소아 의원님으로. 제가 내려가 있을 텐데니까. 아마 박지원 대표님이 그만 도지사 나가시면 저는 이미 박지원 대표님과 2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33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주셔야 돼요. 안 나오면 되잖아요. 나와 주셔야 저희 33판 해야 도지사에서 같이 문나는 윤소아 의원님은요 이미 저한테 지원 유세해달라고 한 번만 내려오면 된다고. 30판 하려면 도지사에 나가셔야지. 그런데 그 조건은 세발낙지를 걸었어요. 아니 박지원 의원 나오시라는 얘기는 박지원 의원이 나와야 제가 이길 수 예를 있다. 들면 이런 그게 얘기가. 상징이니까 호남 정치를 바꾸려면 정의당이 제가 박지원 의원하고 당당 겨뤄서 맞습니다. 이겨야 된다. 왜 자기 지역 얘기만 해 그냥. 아니 그것이 호남 정치를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이루는 알겠습니다. 것이라니까요. 윤석열 의원님하고 박지원 대표님하고 만약에 한다 그럼 제가 윤석열 의원님 지원 주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번에도 민주당 편을 들어줄까 하고 봤더니 춘천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춘천지검처럼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는 법무부라든지 대검하고 상의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안미연 검사의 말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권성동 위원장의 말이나 안미연 검사의 말이나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더 맞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명확치가 않다. 법사위원장직을 정말 사퇴까지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자체를 보이콧해서 자유한국당도 상임위 전체를 일정을 방합시키는 즉 국회 파행 형태로 가는 이런 국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측면에서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책임이 없지 않다 봅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건이 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전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춘천지검의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으니 뭐 그것을 통해서 이게 그냥 논쟁거리만 있는 사건, 뭔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춘천지검도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아왔던 데예요.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맞습니다. 국감 때도 저희가 엄청나게 춘천지검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지검의 해명도 사실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바로 특별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정쟁 자제 결의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파행? 이게 뭔 일? 네.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안미영 검사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자신이 이제 춘천지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외압이 있었다. 근데 그 외압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다라는 폭로를 했어요.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법사위 소속이시죠? 예, 법사위 위원장에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역 검사가 수사 중에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건 전대위문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사위원장에서 좀 물러나 계셔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진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장직을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럼 임시 물러나고 대행 체제로 잠깐 있다가 뭐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여당이 네네. 민생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그것도 제일 중요한 법사위를 하면서 퇴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아직 야당 때를 못 벗었나 이런 생각을 한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도 상대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가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면서 왜 근데 그러셨나.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네. 예전부터 사실은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작년부터 수차례 해왔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에는 예. 공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법사위를 파행시킬 필요 없다. 원내대표님하고 그 스트레스 막말 막 그런 데다가 이제 권성동 이제 이번 건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 태클을 걸고 했던 당사자이고요. 탄핵도 주도를 했는데.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 법조계에 계시니까 100번 양보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예를 들면 권성동 위원장 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법사위원장 뭐예요? 아니 저 법무부 예산 인력관리 주요한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냐. 그리고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노회찬 대표도 오늘 아마 지금 특검 요구했고요. 네. 특검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서 월요일 날 그것을 내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질문이요. 저기 우리 이용주 검사님에게 권성동 위원장이 당당하면 이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해야 되는 건데 그 검찰 출신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자유롭게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해라. 나 수사 받겠다. 뭐 할 수 있죠.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퇴 안 받아들이는데 특임검사 조사해라.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특임검사에 대해서 내 영향이 없으니까 나 받겠다. 나 당당하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아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그런 여론이 조성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수를 둔 것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아무 대안이 없다.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분이 들으실 건가? 그것도 사실 답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박주영 의원님 말처럼 민주당에서도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정치 공세인 거죠. 뭐 김진태 의원이든 누가 되든 위원장 자리를 대신 해라. 그러고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자. 근데 지금 그렇게 폭로의 한가운데 있는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권성동 위원장이 꼭 위원장이 있어야만 법사위를 돌리고 법안을 협조해 주겠다는 전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로까지 막 나갈 줄 몰랐죠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 있는 제가 또 한마디 좀 거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검찰은 또 변호사 몇 년 계셨어요 검찰에?
저는 한 20년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권성동 위원장의 법사위 위원장의 자리의 측면이 아니라 다른 반대의 견해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자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보이콧했다는 거, 법사위 자체를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냐? 원인 제공을 하셨죠. 이 법사위 민주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은 소위 자유한국당 그다음 나온 수선들이 정의돼서 이렇게 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핑계를 찾고 있는데 구실을 준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또 하나는 이제 해당 문제가 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알잖아요. 사퇴 안 할 거 알잖아요. 네. 사퇴를 안 할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던지면서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까 말한 대로 잠시 물러나다든지 이건 명확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문에도 물러나 있어라. 물러나 있어라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권동리 위원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미연 검사가 그렇게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위를 보이콧한 그 전날이죠. 춘천지검 법사위원장이 있으면 특별검사 관련된 특검법이나 이렇게 처리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죠. 제가 이제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로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있는 한 법사위를 계속 보이콧해서 파행시킬 건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위원장이 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좀 물러나 있어라는 취지고 그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개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위원장은 뒤로 물러나 있어라는 요구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개의 요구를 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보이콧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도 권성동 위원장이 막 완전히 사퇴하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고 했는데 언론에 나온 거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물러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될까요?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너무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 국민분들 입장에서건 저희 국회라는 곳의 본연의 임무에 비춰봐서건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특히 2013년에요. 권성동 의원은 그 국정원 대선기 국정조사 때 진선미 의원님이나 김현 의원 같은 분이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맞아요.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 거는 맞는데 그게 한국당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한국당 편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디스하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화가 잘 안 되는 아니 지금 상황. 옳고 그름 특히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감 온 사회에 지금 검찰 내부의 그 개혁과 이런 부분들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국민 스트레스 3인방으로 떠올랐잖아요. 그 권성동 의원이. 예? 국민 스트레스 홍, 김, 예, 의회 다음으로 지금 김은 누구예요? 김성태